이번에는 그 새벽 배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배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새벽 배송을 하는 이제 택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사망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겪으니까 새벽 배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해보자.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과 포함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일부 이제 새벽 배송 택배 기사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배송하기 훨씬 수월하다. 사람도 없고 엘리베이터에 사람도 없고 교통도 편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벽 배송이 너무 편하니까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 새벽 배송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새벽 배송 문제의 본질은 심야 노동입니다. 네. 심야 노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규제할 건가라는 문제인데요. 그동안 우리 법 체계는 심야 노동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어디를 봐도 심야 노동이라 함은 네.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없습니다. 다만 야간 노동에 대해서 22시부터 6시까지는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주는 시간의 휴일 야간 노동. 그 다음에 산안법에 야간 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노동자에게는 특수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거. 그 다음에 임산부나 연소자에게는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거. 요 정도가 단데요. 이제 저는 새벽 배송 문제로 촉발된 이 논의를 야간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론장으로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결국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아까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욕구가 있습니다.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새벽 배송하면 원래는 신문 배달하고 우유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새벽 배송이 신문 배달하고 우유입니다. 우리 철도 다니면 철도고등학교 출신들 많은데 다 언론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신문 배달했다고. 그래서 언론인. 네, 언론 출신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독학할 때 신문 배달에 이제 우유 배달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철도 노동자들한테는 새벽 배송이 아주 익숙한데요. 결국 첫 번째 문제는 이 소비자들의 요구와 새벽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 정책을 좀 논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유럽 같은 데는 근데 또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거는 제가 뭐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김치도 발암물질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이것은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 장시간 반복해서 할 때는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오랫동안 거스른다는 것은 어디선가 약한 데부터 터지게 돼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공론화하고, 두 번째는 새벽 배송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신선식품이라든지 제가 아령을 새벽에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신나 이런 거 굳이 오늘 아침에 꼭 하려고. 네, 꼭 아침부터 할 필요는 모르겠습니다. 야,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아령을 아니, 무거우니까. 이래도 헬스 오고 이런 걸 갖다 굳이. 그래서 저는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이게 ILO에서 이야기하는, 약간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다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센셜 서비스냐 미니멈 서비스냐 이게 꼭 필수한 거. 이게 이 업무가 중단되면은 공중의 일상이 어려워지느냐? 그렇지 않은 게 많죠. 아는 많죠. 그러면 이센셜은 아닌 거예요. 필수는 아닌데 미니멈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저는 저런 것들도 사회적 대화를 필요하다 봅니다. 마지막 남는 거는 이 새벽 배송으로 누군가는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나와서 대화해서 책임 있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 책임자가 안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 비용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네, 저는 비용을, 가산수당을 더 주는 거는 잘못하면 유인책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내 비용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새벽 배송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논의를 피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물류센터에 2번 갔습니다. 여름에 한 번 가고 네. 얼마 전에 또 심야 시간에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23시부터 공후 1시 사이에 아주 큰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를 갔는데요. 네. 제가 가서 본 건 그 노동자들하고 대화하고 제가 불시 점검할 때는 뭐 지적하러 간다기보다는 그 그냥 노동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간 노동이 어떠냐 해서 첫 마디가 누군들 뭐 좋아서 밤에 일합니까? 그렇죠. 돈이 막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N잡이 있습니다. 낮에는 또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누적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40대 중반쯤 되는 저는 쿠팡을 악마하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쿠팡이 좀 더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좋은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또 여성 노동자는 그래도 쿠팡 때문에 자식도 학원도 보내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N잡입니다. 네. 가사 노동도 노동입니다. 그럼요. 아침에 가서 애들 밥 학원 보내고 다 그 노동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돈으로 가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연속되는 야간 노동은 며칠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아, 법으로. 그렇게 그런 어떤 외국의 입법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으실 때 전 소비자층들의 다양한 층들이 있을 건데 제가 결혼 좀 늦게 해서 애가 지금 어리거든요. 네. 4살, 7살. 정말 어리네요.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4살, 7살인데 애들 육아를 뭐 어느 정도 좀 돕는다고 하지만 네. 애들이 자야 자유 시간이 생긴 거고 애들이 깨기 전에 애들을 위한 준비가 세팅이 완료돼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새벽 배송이 그런 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 엄마층들의 이야기를 저는 반드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으면은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이미 있게 지낸 상황에서 없앤다는 거는 그게 이게 필수적이냐 아니냐에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딱 보면서 새벽 배송 이야기가 있길래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되 가장 영향력이 있거나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와 함께 어린아이들 육아하고 하고 있는 그 주부 같이 육아를 하는 남성분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타겟을 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이 조금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중요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조금 좀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국민이 동의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정치 또는 행정부 이쪽에서 좀 설득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겨레에서 누가 썼었던지 네. 다른 신문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까 제가 또 잘 하는 말입니다. 생산 현장에 있으면 노동자지만 밖에 나오면 소비자입니다. 네. 위치는 같습니다. 그 어떤 맞벌이 부부도 그 어떤 노동을 위해서 노동의 재생산 과정입니다. 네. 연대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누구의 희생 속에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남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될 때 자기의 노동의 가치도 존중받는다는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그런 제가 볼 때는 맞벌이 부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빠져서는 안 될 한 주체가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또 틀립니다. 네.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반드시 그러네요. 이끌어 나가야 그 됩니다. 부분은 꼭 같이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런 정부 차원의 일종의 무슨 모범 답안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이제 아니죠? 민주당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논의가 촉발된 겁니다. 네. 1차 사회적 대화가 있었습니다. 1차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하는 이유는 그때는 쿠팡이 없었습니다. 아. 쿠팡이 원래는 이커머스였는데 네. 쿠팡 로지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배 사업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로켓 배송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했던 사회적 물류 회사에서는 일종의 시장의 교란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을 다시 이 교란자를 나쁘게 표현하는 것보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죠. 속도 경쟁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 룰이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강력한 경쟁자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쿠팡과 함께
2차 사회적 대화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새벽 배송 문제가 촉발되었습니다. 논의는 계속 이제 지속될 네, 예정인 당에서 거고. 지금 네. 주관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 부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도 이 의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네.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겨레 21을 제가 봤습니다. 네, 오전에. 금방 네, 네. 실제로 이제 로켓 배송하면서 기사를 다 읽은 게 아니고 네. 오면서 네. 대표님이 그게 다이렉트 해도 되는데 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굳이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볼까봐. 꼭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